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경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경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전체 20강 60시간의 경매 수업 중에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한 30여 분간의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경매에 관한 인식을 새로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는 좀 낯이 그렇게 많이 낯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가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라고 한다면 어떤 인식이 먼저 떠오릅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솔직하게. 부정적이죠? 어두운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게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공인중개사 민법 선생을 했었거든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일타 강사였다고. 저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던 사람이 제가 여기 이 학교에 이 대학에 여기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경매 강의하러 간다라고 했더니 저희 큰 동서가 저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자네는 왜 잘 나가다가 왜 하필이면 이 깡패 교육을 전담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매는 옛날에 경매는 깡패들이나 하는 거였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매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깡패 교육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오시는 것이 깡패가 되려고 오신 겁니까? 예? 아니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깡패들이나 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매가 왜 꼽히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깡패들이나 하는 곳으로 돈만 하는 수전노 같은 사람만 하는 곳으로 경매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게 개처럼 벌어서 정성스러워 쓰겠다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 경매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스러워 쓴다는 말 그 말 맞습니까? 맞아요? 제 주변에는 개처럼 번 놈들 많거든. 근데 개처럼 번 놈들은 쓰는 것도 개처럼만 쓰지 절대로 개처럼 벌어서 정성스러워 못 씁니다. 정성스러워 쓰려면 벌 때부터 정성스러워 써야 돼. 절대로 개처럼 벌어서는 정성스러워 못 써. 저희들 교육과정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청부야 청부. 청부살이는 그때 그 청부 말고 졸부의 반대말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 이거야. 저희들 교육과정의 목표가 청부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경매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스러워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이해를 못해. 그건 나중에 공부하다 보게 되면 경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걸 공감하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이거를 잘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본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건 경매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경매는 자본주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요. 아까 소더비 경매니 크리스티 경매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후진 자본주의 국가 있냐고 그게. 아니야.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경매 시장도 활성화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자본주의 외연은 이만큼인데 경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경매로 나온 물건은 재수 옴부트 물건이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공감합니까? 경매로 나온 물건 재수 옴부트 물건입니까? 그래요?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재수 옴부트 물건이면 경매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재수 옴부트니까. 근데 경매로 나온 물건을 취득하는 건 재수 옴부트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경매로 낙찰은 받고 싶어 해? 그럼 둘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됐다는 얘기지.
경매로 나온 물건은 재수 안 붙은 물건이 아니고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는 것은 불난집을 사는 거예요. 불난집을 사면 재수 좋다라고 하죠. 왜요? 불이 나게 되면 이 불로 인하여 온갖 재수 없는 것들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깨끗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난집을 사게 되면 재수 좋다고 하잖아요.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는 거는 불난집을 사는 거야.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했었죠. 경매에 여기서 소멸지와 인수지장을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어. 이 부동산이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 병이라는 전세권자, 정이라는 이순위 저당권자, 자 무라고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 A라고 하는 가등기 가처분 권한자, B라고 하는 임차인, 수많은 지저분한 법률관계 엮여 있단 말입니다. 이 수많은 지저분한 법률관계 엮였을 때 이게 경매로 매각돼서 엑셀한테 매각되게 되면 원칙이 뭐라고요? 이걸 말소기준 권리를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다 소멸해. 즉 등기부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등기부가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등기부가 깨끗해 모두 주말때 깨끗해져서 낙찰자가 넘어올 때는 아무런 흠이 깨끗한 부동산 넘어온다 이겁니다. 즉 경매로 나온 물건은 이건 불난집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경매로 나오기 전에는 지저분한 법률관계 있었는데 경매로 낙찰될 때는 깨끗한 부동산 넘어온다 이겁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재수 안 붙은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경매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경매는 불난집을 사는 거야. 또 보세요. 경매로 나온 물건은 재수 안 붙은 물건이라고 하면서 그 물건은 또 취득하기를 원해. 그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재수 안 붙은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일부는 맞을 수도 있겠다.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맞는 말이죠.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수 안 붙은 것일 수도 있지. 낙찰자에게도 재수 안 붙은 물건이 아니야. 낙찰자에게는 불난집 사는 거야. 재수 안 붙은 물건이 아니라.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는 물건을 재수 안 붙은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경매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경매로 나온 물건은 재수 안 붙은 물건이라고. 그래 꺼리잖아. 아니야, 꺼리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낙찰은 받고 싶어 해.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경매를 통하여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고 하게 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경매를 통하여 내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하게 되면 돈은 많이 버는데 혹시 이거는요 남의 불행을 틈타서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경매를 통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알아. 혹시 내가 남의 불행을 틈타서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 건 남의 불행을 틈타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어. 경매는요 남의 불행을 틈타서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매는요 간접적인 불우이웃 돕기야. 무슨 궤변을 그렇게 심하게 늘어놓냐고요? 자 이런 얘기부터 합시다.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양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로 집을 날리는 채무자가 있고요. 경매를 통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을 때에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채무자가 더 집 날리는 채무자가 더 불쌍한 겁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더 불쌍한 겁니까? 집 날리는 채무자가 더 불쌍하지, 그지?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남의 돈 갖다가 빌려가지고 자기는 해외여행 다니고 외제차 다니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배째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악한 채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로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이자라도 좀 늘려볼까라고 해가지고 돈 빌려줬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도 다 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채권자.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 있죠. 경매까지 신청해야 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가,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채권자라고. 여러분요, 채권자들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채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불쌍한 채권자? 세입자로서 채권자야. 전세금 반환 총권자로서 채권자, 보증금 반환 총권자로서 채권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집 졌어. 집 져가지고 여기다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여기 10억 들어서 집 졌어. 이걸 집을 져가지고 이거를 은행에다가 여기서 저당을 설정했어. 은행에 저당을 설정해가지고 여기서 6억 원 이렇게 빌렸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A, B, C, D 이런 사람한테 채해놨어. 그 보증금 전세금으로 6억 이렇게 받았어. 자기가 투자한 돈 10억이잖아. 은행으로부터 6억 받고 보증금, 전세금 보증금 6억 받았잖아. 10억이지. 먹고 튀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하는 거지. 경매 신청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낙찰자가 낙찰될 이게 만약에 7억에 낙찰됐어. 7억에 낙찰되면 얘가 6억까지 가지. 나머지 1억 원 가지고 세입자에 받아가야 되잖아.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요, 얼마나 악질적인 채무자들이 많은지 요새 전세 사기 계속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야. 여러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매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 금물이에요. 채무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 채권자가 진짜로 불쌍하다니까. 채권자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채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입자로 채권자,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금을 떼이는 채권자, 이런 채권자가 제일 불쌍한 채권자야.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을 가지고 내가 이 불쌍한 이런 사람들의 불행에 내가 틈타서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자 스스로 자괴심에 빠져있다, 자괴감에 빠져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요,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오히려 불의의 돕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매는 남의 불행을 틈타서 내가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경매에 대하여 꺼려하겠죠. 예? 가마귀 사오는 거래 백로에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경원시하게 되면 경쟁률이 낮아지겠지.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면 낙찰가가 낮아지겠지. 낙찰가가 낮아지게 되면 배당 여기서 길거리에 나는 세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 반대로 경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낙찰가가 높아지겠지. 그걸 어떻습니까? 길거리로 나오는 세입자들이 다음은 한두 사람이 더 줄어들 거 아니냐고. 경매를 경원시하고 가마귀 사오는 거래 백로에 가지 마라 라고 경매를 경원시하고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악한 바리새인이야. 오히려 경매에 참가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거를 모르는가. 경매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 남의 불행을 틈타서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괴심에 빠져있다 이겁니다. 물론 경매를 질러내는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물론 이런 채무자 중에서도 정말로 불쌍한 채무자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요, 평균 개념으로 보게 되면 채무자보다도 채권자가 더 불쌍해. 채무자는 대개 보게 되면 악한 채무자이거나 아니면 게으른 채무자이거나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이거나 그래요. 대개 채권자가 불쌍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불행을 틈타서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자 한다라는 그런 자괴심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마인드를 임하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로 일관하는 사람은 행동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열매도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열매, 소극적인 열매밖에 못 거둡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만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열매도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열매를 거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경매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열매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해볼까요? 경매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경매가 정말 떳떳하지 않다고 한다면,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남의 불행을 틈타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닌가? 에? 내가 그런 떳떳지 못한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니 당당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끄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경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경매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가르쳐봐봐 열매가 없어. 열매가 뻔해.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부끄러운 것은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저희들이요 교육과정에서 나중에 임장이라는 걸 갑니다. 어떤 물건을 임장 갑니다. 그래서 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로 나온 물건을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것이 이게 공부상과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미래 가치는 있는가 없는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파트가 꼭 경매 대상으로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 아파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파트 경매 안 해요. 돈이 안 돼 별로. 뻔해 너무. 그런데 보세요. 아파트에 경매 나온다 하더라도 아파트 경매에 참가하려고 하게 되면 보세요. 적어도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 열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문 열고 들어가 봐야지 여기서 방 배치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 여기 있는 사람이 쉽게 나갈 건지, 여기서 그 다음에 빈집으로 있는지 어쩐지, 누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세입자들이 돈을 제대로 받아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안에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서 내가 낙찰받자마자 그냥 바로 도배장판만 하면 되는지, 내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싱크대야 이런 거 다 개비해야 되고 화장실 변기 이런 거 다 개비해야 되는 건지, 대규모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봐야지 진정한 가치를 파악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대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과제를 부여하게 되면 아파트 안에 안 들어가 봐. 문도 안 두드려 봐.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중에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물어봐. 저기 아파트 저거 얼마입니까? 전세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저기 아파트 가격이 5억이고 요새 전세가는 3억입니다. 라고 하겠다. 그럼 얘가 이거를 4억 5천에 낙찰받은 비용 이거 빼고 1,000만 원, 2,000만 원 남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안 가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물어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갈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밸류맵이다 디스코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시세가 한눈에 다 나와. 최근에 거래 다 나와. 굳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 가도 돼. 그런데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고서는 결정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문 안 두드려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물건 분석한 보고서의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분석한 이게 너무 이게 부실하다라고 맨날 야단 맞아. 맨날 야단 맞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왜 개선이 안 될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매에 참가하는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수강생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경매에 대하여 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떳떳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서 문 두드려 봐라, 두드려보고 안에 들어봐라 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문 가가지고 문 열라고 두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못 두드려버려. 뭐 뒷꼭지가 이렇게 땡겨.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남의 불행을 틈타서 떳떳지 못한 돈을 벌고 자는 것 아닌가라는 자괴심이 나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소극적으로, 열매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경매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려고 하냐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가 문 열고 들어가 봐야지. 내가 이 안에 구조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열고 들어가 봐야지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받아서 나가는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경매는 말이에요. 내가 남의 불행을 틈타서 떳떳지 못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윈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윈인이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경매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게 되면 아, 교수님이 경매를 통하여 윈이 서로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런 얘기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해결할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게 저희들 수업 교재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이게 해가지고 거의 한 개정판까지 해가지고 한 10여 년 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요 책을 이렇게 달력것들이 이쁜 포장지로 다 포장해가지고 포장지로 포장해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자인 저로서는 제 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한다라는 걸 보고 고마웠습니다. 왜요?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초대해가지고 책을 받으면 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달력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싸가지고 여기다 국어, 산수 이렇게 쓰고 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썼잖아. 그래도 동생들한테 물려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방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엎드려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절대로 책을 타넘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다니셨지. 그렇게 책을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저자인 저로서는 포장을 해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내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마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포장한 이유가 소중해서가 아니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써있겠어요, 여기서? 부동산 경매 강의. 부동산 경매 강의. 이거 들고 다니면 야, 니도 경매하나? 니도 개처럼 벌어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내가 아는 사람조차도 나한테 비아냥거릴까봐 내가 경매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그렇게 부끄러운 것을 왜 배우려고 하냐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제 말 맞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 야간에 수강하는 수강생들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야 친구야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 그럽니다.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안 돼. 왜 안 돼? 하여튼 월요일에 안 돼. 화요일도 안 돼. 당분간 화요일은 안 돼 그럽니다. 그 왜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럽니다. 최광수한테 경매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그날은 안 된다고 왜 얘기 못 하냐고. 자기 친구한테도 얘기 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짓을 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경매하지 마라 이 말이야. 열매가 뻔하다고.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매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오셨죠? 그러나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화두를, 제가 여러분 던지는 화두를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경매,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경매, 과연 내가 떳떳한가? 당당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 당당하지, 부끄럽다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만 환불 처리해 줄 테니까 가세요. 그런 사람은 공부해봤자 열매가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임하면 여러분의 열매도 행동도 적극적으로 가게 되고 열매도 긍정적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경매를 통하여 많이 훌륭한 부자가, 떳떳한 부자, 존경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열매도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열매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경매에 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60시간 강의 중에서 이번 시간에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마치고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경매, 내가 할 만한 경매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이 화두를 반드시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화두를 풀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실 것이라고, 이 화두를 풀고 다시 그 다음 동영상을 들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